안녕하십니까. 휴센 주식회사의 김경훈 전무입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제품은 이동식 주택인데 전체가 경량 목구조 주택으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단열 구성을 보면 기초 부분에는 220mm 가등급 포탄성 글라스울이 설치가 되었고, 그 구조목 상단에 바닥 TNG 합판이 18mm가 들어가고 난방시에 25mm 단열재가 추가되었고요. 벽체는 구조재 사이에 140mm 단열재 포탄성 글라스울로 시공이 되어 있고, 외단열재 50T가 추가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레인 스크린이라든지 이런 목조주택에서 지켜야 될 기본적인 것들은 당연히 준수를 하고 있고, 지붕은 220mm 고탄성 글라스울로 역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단열 부분은 그렇게 해서 중부 1지역까지 전체적으로 만족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외장 마감재를 간단하게 보면 지금 보고 계신 제품은 그 외단열에서 이제 스타코 공법으로 마감된 제품이고요. 단열재 자체가 레인폴로 제작이 되어 있어서 습기를 배출할 수 있는 공기가 통하는 폼들이 만들어져 있는 단열재가 적용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애초에. 그래서 이 외단열재 자체는 가등급으로 제작이 되어 있고, 지붕은 외장 마감재가 이제 금속 지붕 제작이 되어 있는데, 금속 지붕 하단에 멤브레인 시트라고 해서 공기층을 형성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역시 같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처마 길이가 짧죠. 사실 처마는 그 주택의 성능을 위해서는 길면 길수록 좋습니다. 어느 정도까지가 적당하냐면 약 한 50에서 60cm가 적당한데, 그렇게 되면 운송이 안 되잖아요. 운송하기가 너무 힘들어지기 때문에 최대한 짧게 마감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지만 처마에서 기본적으로 목조주택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벤트들은 이제 다 만들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기초 마감의 외장 마감재는 역시 스타코로 마감을 했는데, 단열재는 따로 적용되지 않았고요. 기초 바닥에는 단열재가 적용되어 있는데 마감 부분은 두께 차이가 있는 것처럼 스타코로 단순 마감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속에는 당연히 이제 레인 스크린에서 그 버그 스크린까지 해가지고 제작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부에서 보면 까만색으로 표시된 라인까지, 여기는 이제 우리가 작업을 하기 위해서 레벨을 맞춰 놓은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현장에 설치가 된다 그러면 이런 작업들이 현장에 미리 선행이 되어 있어야 제품 설치가 가능합니다. 혹은 콘크리트 타설이 되어 있든지. 이동식 주택의 기초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데, 여기에 이제 2x10 구조목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께가 한 이만하겠죠. 이 사이에는 전부 다 단열재 고탄성 글라스울로 시공이 되어져 있고, 하부에는 방수합판이 시공되어 있습니다. 지면이라든지 콘크리트 바닥에서 습기가 올라오는 것을 방지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바닥 단열재가 그러면 220mm 플러스 25mm니까 245mm나 되죠. 전부 다 가등급으로 시공되어 있는데, 법적 기준을 많이 초과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일반인들이,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뜬바닥이잖아요. 뜬바닥인 경우에는 외기가 그대로 통과하기 때문에 뜬바닥 기준의 그 바닥 단열재 적용 기준과 지면에 완전히 닿아서 있는 경우에는 이제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상에 간접으로 그 규준을 따로 두고 있는데, 뜬바닥 기준으로 단열 성능을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두껍게 시공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구조재 자체가 2x10 135mm가 들어가서 테두리에는 이제 그 구조목이 3개가 연속으로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 여기서부터 이만큼 되는 놈이 이렇게 세워져서 가로 테두리를 뺑 돌고 그 사이사이에 2x10 구조목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창문 하단 쪽에 이렇게 이제 트림 작업을 해놨는 걸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런 형태의 구조들은 하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시공되어야 됩니다. 여기 이제 창문에 이렇게 물구멍이 있으면 이렇게 물이 흘러서 내리면서 이게 오염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턱 구조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물 끊기라고 하죠. 이게 되지 않으면 여기 오염이 쉽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단턱을 만들어 주고 있는 거고요. 뒤쪽에는 물바지가 양쪽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 실외 콘센트가 설치되어 있는데, 집안에 상수 물을 공급하는 라인을 뒀고요. 동절기 동파 방지를 위해서 여기 열선 작업을 할 때 실외 콘센트가 필요하기 때문에 실외 사용하기도 편하게 밖으로 인출해 놨다 보시면 됩니다. 창문의 방충망의 소재가 이렇게 다른 게 보이시죠? 요거는 금속재고 요거는 이제 플라스틱재다, 이렇게 보시면 편합니다. 보통 이제 휜다라는 게 이 부분이 이렇게 휘는 거예요. 여기가 이렇게 벌어지는 거죠.
하이샤시 같은 경우. 그래서 이제 아예 방충망을 금속재로 해서 휘지 않도록, 벌레가 들어가지 않도록 하고, 일반적으로 방충망을 오른쪽 왼쪽 아무렇게나 놓고 사용을 하는데 벌레가 들어온다라고 해서 가보면 보통 방충망 설치를 반대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방충망의 위치는 밖에서 봤을 때 무조건 왼쪽이 방충망의 제자리라고 보시면 돼요. 방충망을 옮기면서 쓰는 게 아니라 고정된 제품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닝은 기본으로 포함되어 있는 사양입니다. 여기가 주 출입부인데, 주 출입부 같은 경우는 우산도 펴야 되고 신발도 벗어놓고 젖으면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어닝은 기본으로 제공됩니다. 이 영상을 보고 오신 분들에 한해서만 남는 자재 있을 때 조금씩 심심할 때 한 번씩 만드는 거라 이 제품 그냥 드릴게요. 현관문 역할과 개방감을 주기 위한 창문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폴딩 도어입니다. 열쇠로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 이제 뭐 필요하면 이제 디지털 도어락으로도 설치가 가능을 하고요. 유리는 23mm 페어 유리로 되어 있고 로이 아르곤이 적용된 단열 폴딩 도어입니다. 속에는 이제 주름 방충망 양쪽으로 이렇게 이제 속에 자석이 들어있어서 이렇게 체결돼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내부 구조는 거실 겸 주방 그리고 한 개의 화장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실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닥은 SPC 돌마루고요. 전기 보일러로 설치를 했습니다. 내부 마감은 합지로 마감이 되어 있고 합지 안에 부직포가 설치가 되어져 있고요. 그러니까 쉽게 이제 뜬도배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그 안에 석고보드, 그 내부에 이제 OSB 합판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시공을 하면 이제 석고보드라든지 그 OSB 덮개 같은 걸 시공하면 타카 못 같은 것들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 이런 놈들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실금실금 기어 나오는 놈들이 있습니다. 그런 놈들이 뜬도배 형태가 되면은 노출이 되지 않죠. 도배를 마감할 수 있다라는 게 구조적인 든실함을 입증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동식 주택이고 규모가 작기 때문에 수납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최대한 많이 넣었고요. 퓨센이 표준으로 시공하고 있는 창문은 창틀의 두께가 260mm입니다. 일반적인 창문보다가 그러니까 약 한 3, 4cm가 더 두껍죠.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이유가 있는데, 중간 블라인드를 달기 위해서 이 확장바라는 창틀을 저희들이 기본 사양으로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중간 블라인더가 미리 시설이 되어서 가기 때문에 따로 이제 커튼 작업이라든지 내부에 다시 이제 새롭게 작업을 할 이유가 없죠. 가격 대비 성능 면에서 중간이 가장 좋기 때문에. 이 블라인더가 만약에 여기 달리나 중간에 달리나 실내 측에 달리나 비용이 같다 그러면 이놈이 밖으로 나가는 순간 동그라미 하나가 더 붙습니다. 외부 차양 제품들 많이 보셨을 텐데, 단열 성능 향상을 위해서 이 자리가 최적의 위치인 거죠. 한여름에는 약 1cm 정도를 틈을 비워놓고 블라인더를 내리고 그리고 창문을 닫고 에어컨을 트는 거예요. 왜 요만큼 열어 들어왔냐면, 열이 들어왔다가 블라인드를 통해서 통과하지 않고 일부가 다시 이제 열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하는 원리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 블라인더가 실내 측에 있다 그러면 이미 모든 열 에너지들이 실내로 이미 들어온 후잖아요. 그때부터는 실내는 온실 효과죠. 다음은 주방으로 한번 가볼게요. 주방 가구 싱크대가 있고 2구 인덕션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벽체 마감은 타일 마감을 시설을 했습니다. 세탁기는 인테리어 개념으로 한번 설치를 해봤는데, 세탁기를 가져가지 않는 형태인 경우에는 여기 장으로 같이 옆에랑 같이 이렇게 마감을 해드릴 겁니다. 다음은 공용 화장실로 이동할게요. 전기 온수기를 시설을 했고요. 50L 사용량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누전 차단기 내장형 콘센트 2구가 설치돼서 비데라든지 뭐 헤어드라이기 같은 것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변기고요. 청소건 시설을 해뒀고, 세면대는 선반형 세면대로 설치를 했고요. 샤워 부스, 샤워기, 뭐 코너 선반, 환풍기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 화장실 방수할 때 어떻게 방수를 했냐면, 고마스 방수를 바닥, 벽체 그리고 천장까지 1차적으로 방수 처리를 했고, 바닥과 벽은
아쿠아 디펜스 제품으로 한 번 더 방수를 했는데, 그 방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물이 직접 닿을 수밖에 없는 여건이 되는 바닥의 경우에는 반드시 이중 배수를 설치를 해야 돼요. 왜 이중 배수를 해야 되냐면, 구배가 살짝씩 져 있어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물이 이쪽으로 다 이제 들어간다고 생각하는데, 사용을 하다 보면 실리콘 마감했는 데라든지 특히 샤워기 앞 같은 데는 실리콘이 이제 손상이 되면 그 타일 바닥과 벽 타일 사이로 물이 침투를 해요. 반드시 침투를 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바닥에 타일을 먼저 설치를 하고 바닥 타일 위에 벽 타일이 쓰고 실리콘이 마감이 되면은 당연히 밑에 걸 먼저 하고 위에 걸 시공을 했기 때문에 실리콘만 처리하면은 누수의 부담이 상당히 적을 텐데, 국내 시공 방법들을 보면 무조건 벽 타일 먼저 하거든요. 바닥 타일 먼저 하고 나면은 그 다음날 다시 와서 한 3일 뒤에 와서 벽 타일 시공해야 될 테니까, 결론적으로는 물이 들어간다고요, 타일 밑으로. 왜 그런 문제가 발생되냐면은 표층의 물은 육관을 통해서 배수가 되는데 막상 이제 속으로 침투단 3호래층으로 침투된 물이 나갈 데가 없는 거예요. 방수를 거기까지 다 했으니까. 그래서 결론은 그 물을 빼주는 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해외에서는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안 하는 거죠. 배수구를 한 개 더 만들어서 그쪽으로 그 밑에 방수층 자체에서 구배를 준다든지, 혹은 이놈 자체를 이중으로 만들면 되죠. 그래서 이놈 자체를 방수층에서 배수를 하고, 그리고 타일층에서 배수를 한다 해서 이중 배수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여기 한 놈 타일층, 그리고 방수층에 따로 한 놈 더해서 이제 이중 배수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걸 선택하든지 뭐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죠. 특히 이런 이동식 주택이나 목조주택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시공해야 됩니다. 자, 천장에 보면 뭐가 많죠. 뭐 전선들도 다니고, 빨간 건 온수, 요 냉수인데, 욕실을 보면 여기 끝에서부터 주방, 그리고 샤워기, 세면대, 그리고 변기와 그리고 이제 그 전기 온수기 라인이 따로따로 이중 배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면 여기 천장만 열어서 이제 이 라인을 전체를 교체를 할 수 있도록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공간이 없어서 할 수 없이 이제 위에다 올렸는데, 제일 좋은 거는 제일 낮은 곳에 설치하는 게 제일 좋아요. 제일 낮은 곳에 설치를 해놓으면 누수가 있으면 이중관, 관 속에 관이 들어있으니까 그 관으로 누수가 발생해서 낮은 곳으로 흐르니까, 이중 배관의 분배기와 부속의 위치는 가급적인 낮은 곳에 시설하는 게 좋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내온수 연결 부속들이 이제 천장에 우리는 지금 현재는 어쩔 수 없이 보일러실 공간이 따로 없기 때문에 시설이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어디에 있냐면 결론적으로 없어요. 어디 있냐면 요 모서리에 있다 보시면 돼요. 요 모서리 한 개, 물 쓰는 모서리 한 개, 세면대 바닥에 냉수 온수기가 2개죠. 그리고 이제 샤워기 바닥에 2개. 쉽게 얘기해서 그 바닥이라는 게 이제 콘크리트나 뭐 목조나 샌드위치 판넬이든 뭐 어떤 구조이든지 간에 한 곳에 모아서 쉽게 이제 오픈해서 점검할 수 있는 위치면 좋은데, 문제가 되는 거는 매립했을 때 문제. 매립하고 타일을 다 붙여버렸다든지, 뭐 벽체 콘크리트 속에 매립을 해놨다든지, 흙 속에 파묻었다든지 하게 되면 이제 누수가 발생이 되면 이제 난리가 난다고 보시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중 배관 형태를 취하라는 건 유지 보수와 관리가 월등히 편해집니다. AS 처리 비용도 뭐 들 게 없어요. 그 라인만 교체해버리면 되기 때문에. 변기도 보면 여기 안에 요 커버가 있죠. 요 커버가 괜히 있는 게 아닌데 타일 깨지 말라고 있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요것만 걷어내면은 내부가 순살이 다 보이는 겁니다. 세면대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여기 있죠. 유지 보수 관리가 편하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애정을 많이 갖고 제작한 제품이고 올 목조로 제작되어 있어요. 그래서 단열 기준이나 구조 기준이나 법적 기준을 모두 만족하게 제작을 했고, 면적은 법적 기준으로 6평이고 건물 외단열 외측 기준으로 보면은 7평이고요. 그리고 최대 치수는 가로가 3.4m, 높이가 3.2m, 길이가 7.7m 제작되었습니다. 오늘 본 주택의 가격은 3,900만 원 부가세 포함입니다. 우리 휴센에 오시면 제작되고 있는 이동식 주택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실물도 보고 앉아보고 느껴보고 뭐 기술 요소가 어떻게 들어갔는지도 직접 확인해 보실 수 있고,
그리고 공장에서 제작하는 모습도 보실 수 있고요. 시공 건수 대비해서 시공 후기 등록 건수가 홈페이지에 압권인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휴센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휴센도 열심히 고객 만족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